그 위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간 것 같아요. 그죠? 11번부터. 그 11번에서 있는 내용부터 연립 2차 부등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볼 건데요. 정말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그래요. 아까 전부터 계속 얘기하던 부분인데, y라는 값이 예를 들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그래프이다 라고 한다면, 두 번째 y라는 값이 mx 플러스 n이라고 한다면, 그래프 상으로서 y값 자체를 비교할 때 같은 x에 대해서 y값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예를 들어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이런 모양이 그려졌다라고 한다면, 이때 x값은 서로 같을 테지만 y값은 서로 다를 거라고요. 그죠? 그럼 얘가 y는 mx 플러스 n이고 여기가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할 때, 저 2차 함수가 1차 함수보다 작은 구간은 존재합니까? 그걸 뭐라고 쓸까요? 그냥 식 자체로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mx 더하기 n보다 작은 구간을 말하게 될 텐데, 이걸 그래프상으로 보게 되면 어디를 말할까? 그 1차 함수보다 아래에 있을 수 있는 요 구간에 있을 때, 그죠? 즉 뭐가 되는 거지? 여기요. 그죠? 그거에 해당하는 x값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이게 그냥 정말 부등식을 이용해서 위치관계를 확인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래프를 이용해서 부등식을 작성할 수도 있게 되는 그런 문제 되시겠습니다. 11번에 있는 내용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문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거야. fx가 임의의 x에 대하여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같은 x에 대하여 그 x값을 대입했을 때에 나오는 함수 값이 f라는 그래프가 더 크거나 같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정말 여기 위에 있는 그래프상으로 그냥 쓰시면 돼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는 식이, 이게 1번이에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mx 플러스 n-1이다. 이렇게 되겠죠? 식을 정리 한번 해보실까요? 2x제곱 마이너스 2 1 더하기 mx 더하기 3-m 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텐데, 임의의 x, 즉 모든 x에 대하여 이 식이 성립한다 라고 하는 건 어떤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지 머릿속으로 예상 가능하십니까? 이건 뭐라고요?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가 x축보다 어떻게 돼 있어야 돼? 위에 모두 다 떠 있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 결국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이유는 얘 때문이에요. 요거까지 생각을 한 다음에 식을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m 더하기 1제곱 플러스 2m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찾으시면 되겠네요. m제곱 플러스 4m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고요. 이걸 만족하는 m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5부터 1까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에헤이 두 번째 볼게요. 이번에는 임의의 두 실수 x1과 x2예요. 이건 서로 다른 애들이에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이때 fx가 1이 gx2보다 크거나 같다를 성립한대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건 무슨 말일까? 한번 생각해 볼래? 어떻게 말이 되지? 임의애라는 말은 함수 전체로 비교를 했을 때에도 항상 성립해야 된다라는 뜻이야. 서로 다른 x값에 관계없이. 그러면 애초에 무슨 말이 되냐면 fx라는 거의 최소값이 gx라는 거의 최대값보다 어때야 돼요?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 얘기예요. 말이 달라져요.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써놓은 거 대충 이해되시죠? fx에 대한 최소값이 gx에 대한 최대값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그래야지만 무작위 있는 것들도 다 성립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fx의 최소값 얼마야? fx 1이죠. fx라는 거 자체가 x-1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그죠? 예. 여기 있는 애는 1이고요. 1보다 누가? 여기에 있는 애의 최소값 구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m제곱 플러스 m제곱 더하기 m 마이너스 1 얘보다 크거나 이렇게 되겠죠? 식이. 그래서 식 정리해 주시면 m제곱 더하기 m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을 거고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성립하게 되겠네요.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x라고 있는 그 값과 서로 다른 이라고 하는 그거는 같은 x에 대해서 큰 구간이냐 혹은 모든 x에 대하여 단 하나라도 그 모든 함수들이 전체가 다 이렇게 떨어져 있느냐 이렇게 비교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연립 2차 부등식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립 2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랑 동일합니까? 결국엔 연립 부등식 풀이 방법과 동일합니다. 뭘 구하시는 거예요? 공통 범위를 구하시는 거죠. 위의 식과 아래 식을 동시에 따로따로 풀어서 그 동시에 만족하는 공통 범위를 찾으시면 됩니다. 즉 1번처럼 2x-6이라는 값이 0보다 작다? 맞나? 크다네. 다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0보다 작다를 연립한다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 1번식에 대한 해는 뭐가 되죠? x는 3보다 크다가 될 거고 2번식에 대한 해는 뭐가 되죠? 1부터 5 사이에. 그럼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애를 구하기 위해서 1, 5라고 놓고
3을 기준으로 라고 했을 때 공통으로 겹치는 구간? 그쵸. 3에서 5까지 라고 써주시면 끝나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마 아직까지 우리 x제곱 마이너스 4x라는 값을 인수분해 못해가지고 이상하게 쓰는 사람은 없길 바래요. 자, 1번에 대한 답은 어떻게 됩니까? x가 0보다 작거나 4보다 크다. 그죠? 2번은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그거에 대한 공통 범위 0, 4 이렇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2에서부터 3까지 뭐 색칠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찾으시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진짜 연립 부등식 자체가 연립 방정식에 비해서는 훨씬 쉽다고 생각합니다. 미지수도 하나밖에 안 나오기도 하고요. 그죠? 13번은 너무 쉬워서 그래 판별과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판별식을 썼을 때 2차 부등식이 나온다고 하면 그냥 그 2차 부등식에 대해서 범위를 적어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실은 2차 부등식 파트에서 나오기도 하고 함수 파트에서 나오기도 하는 게 근의 분리라고 하는 단원이에요. 여기서는 안 나왔고 2차 함수 부분에서 붙어 있었던 단원인데 혹시 기억나는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ax제곱 이거 지우고 볼게요. 그 13번에 있는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과 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그냥 판별식 쓰시면 되니까 넘어가고요. 그거 말고요. 이거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첫 번째 두 근이 이거 모두 k보다 크다. 기억나세요? 두 근이 모두 k보다 작다. 두 근 사이에 k가 존재한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2차 함수에서 나왔던 파트인데요. 어떻게 보라고 했었냐면 이거 자체를 방정식으로서만 보지 말고 그래프로서 생각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래프로서 생각을 한다면 그래프로서 x축과의 교점이 알파와 베타가 될 텐데 알파와 베타가 모두 k라는 값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k의 위치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k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고요? 얘를 식으로 놨을 때 k의 값이 당연히 여기서는 a는 0보다 크다라고 할 거예요. 0보다 커야 한다라고 했던 거. 그다음 두 번째 여기서 나오는 것도 뭐였죠? 두 근이라는 조건 하에서 나오는 거. 두 근이 모두 k보다 크다, 작다라는 걸 논할 수 있다는 것은 얘가 바로 실수라는 얘기잖아. 실수다라는 걸 통해서 쓸 수 있는 거는
판별식 바로 떠올리라고 했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얘기할,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크거나 같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했고, 마지막 2차 함수에서 추계값은 두 근의 뭐와 같다? 평균과 같다. 오, 다시 2차 방정식의 두 근, 즉 x축과의 교점 두 개는 의 평균이 바로 2차 함수의 축이 되죠. 그래서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값이 k보다 커야 한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조건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근의 분리라고 해요. 이 차 함수 파트에서 나왔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k보다 작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똑같이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된다고? 알파, 베타, k가 되겠죠. 그러니까 k를 대입한 값은 양수가 될 거고,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요거 하나만 차이가 날 겁니다. 두 근의 평균은 k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게 되겠죠. 세 번째, 두 근 사이에 k가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건 알파, 베타 사이에 k가 존재해서 k를 대입한 값은 음수가 된다 라는 게 하나 있었고요. 판별식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없다? 왜? 그럼 축의 위치 확인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둘 다 왜? 그냥 그래프로서 한번 봐봐. 2차 함수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얘들아? 포물선이라는 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얘들아? 위에서부터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어떤 하나의 값이 음수값을 가진다는 뜻은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니까 양수에서부터 시작해서 음수를 찍고 다시 양수로 간다는 뜻이잖아. 음수에서 양수로 갈 때 혹은 양수에서 음수로 갈 때 꼭 선을 밟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선을 밟는다라는 게 결국엔 무슨 말이야? 누구랑? X축과 만난다는 뜻이잖아. 즉 반드시 해가 생긴다라는 뜻이니까. 이해 안 돼? 이해 안 돼? 내가 이제 진유가 겁내 말을 안 들어서 내가 지옥 훈련을 보냈어. 자, 저기까지 찍고 와 라고 할 때, 여기에서 이게 이렇게 나무가 있어. 그렇게 안 생겼지만 나무야. 자, 화살표처럼 생겼지만 나무야. 내가 여기까지 이게 한 바퀴 돌고 와 라고 했을 때, 진유가 갑자기, 자기는 뭐, 도 닦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막 이렇게 여기서 있던 애가 갑자기 순간이동 뿅뿅뿅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미친놈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나사로 보내야 될 사람이야. 그치?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갔다가 온다고. 끊임없이 계속. 그럼 내가 여기 이렇게 선을 그어놓는다면 반드시 선을 몇 번 지나간다고. 2번 지나간다고. 그지? 그렇기 때문에 해가 2개 생기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가 돼서 음수값을 가지는 그래프가 있다면 반드시 해는 2개 존재한다. 따라서 판별식 따위 볼 필요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근의 분리라는 거를 부등식에서 설명하기도 하고 함수에서 설명하기도 하고 둘 다 설명하기도 해요. 정석 같은 교재에선 2번 설명하고요. 한 절반 정도 되는 교재에선 2차 부등식에서 설명하고요. 또 어떤 교재들은 2차 함수에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한번 다시 적어 드립니다. 왜 안 되는 거야? 됐다.
여러분, 절대값이 또 들어가요. 절대값이 나올 때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 1번처럼 x에만, 이게 해석을 하자면 이런 뜻이 되겠죠? 절대값 안에 x만 들어가는 경우예요. 그거에 비해서 두 번째 식은 어떻게 써 있냐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 얘가 0보다 6보다 작다. 그럼 얘는 절대값 안에 fx가 들어가는, 어떠한 식이 들어가는 경우야. 절대값 안에 문자만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그냥 그 자체로 봐주실 수도 있어요. 왜? 여기서 써먹어야 되는 특징 중에 하나는 그거다. 절대값을 제곱한 거랑 그냥 제곱한 거랑 서로 값이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식 자체를 그냥 이렇게 볼 수 있다고요. 그러면 절대값 x라는 값이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절대값 x라는 값이 1보다 크거나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잖아. 하지만 불가능하죠. 그래서 절대값 x라는 값이 1보다 커질 수밖에 없는 그거. 이제 1차 부등식에서 절대값이 들어간 1차 부등식으로 바꿔서 생각하시면 x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커요 라고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원래대로 풀면은, 만약에 이걸 원래대로 푼다면 원래대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가운데 있는 문자가 음수가 되는 구간, 양수가 되는 구간, 즉 0을 기준으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누어서 따로따로 구하셔도 틀린 건 아니지만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이렇게 한 방에 끝낼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얘는요? 제일 좋은 건 그려보는 거다. 그려보는 거다. 어떤 함수가 절대값이 들어간 2차 함수고 그 다음에 y는 6이라는 값이랑 비교를 하려고 해.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려질까? 마이너스 3과 2라는 점을 기준으로 4분의 1 더하면 마이너스 4분의 25 요렇게 되는데 음수값들은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뒤집어 올라가죠. 해서 이 가장 큰 값이 되는 요 꺾이는 요 구간, 꼭지점 구간이 값이 얼마가 될까요? (4분의 25가) 됩니다. 사실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예요. 여기예요. 여기서 내려가요. y절편이 아닙니다. 4분의 25라는 값을 가져요.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25입니다. 원래 마이너스 4분의 25인데 그렇게 올라가니까 양수값이 돼요. 얘는 6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안타깝네요. 그러면 뭘 구하시면 됩니까? 요 사이 구간. 요 사이 구간을 구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래프가 좀 더 쉬웠을 때는 좀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래프로 해결이 가능하면 여기서 해결을 하고요. 그래프가 해결이 안 될 때는 따로 나누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라는 값이 6보다 작을 때. 두 번째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라는 값이 마이너스 6보다 클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시면 돼요. 첫 번째 걸로 풀면 얼마?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는 0. 어디부터? 마이너스 4부터 3까지. 그죠? 그 다음 얘는 0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작고 0보다 크고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그래프랑 같이 비교를 해보신다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구간이 여기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4보다 크다라는 구간이 여기가 되는 거니까 첫 번째 구간은 마이너스 4에서부터 마이너스 1, 두 번째 구간은 0에서부터 3까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개념 수업 마무리를 하고요.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딱히 풀어드리진 않도록 하겠습니다.